우리네 보통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복시부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복시부동이 뭡니까?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걸 복시부동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복시부동합니까? 뭔가를 함부로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결정했을 때 그로 인한 반대편에 이제 비방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까봐 이제 우려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이후에 1598년 임진왜란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1세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최고 권력자 자리를 빼앗아갔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1세로 죽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2세인가 하는 나이에 죽었습니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일본을 더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임진왜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불과 2년 만에 이제 일본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를 이에야스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도요토미의 가문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00년 9월 15일날 세키가와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군과 서군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제 군사력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보다 월등히 셌나?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함부로 한쪽에만 이렇게 편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그네들은 각각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동군하고 서군, 동군이 이제 도쿠가와 진영이고요. 저 서군이 이제 히데요시 가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뭡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제로 되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도쿠가와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군사를 보유한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쪽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서군보다 동군이 되려 더 이제 최종 이제 승기를 잡아서 이기게 되는데 그때는 참 희한한 건 뭐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측에 싸웠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많은 장수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더 많이 붙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엄청난 이렇게 뭐 격차가 벌어졌던 건 아니다라는 것. 그게 참 희한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동군도 아닌 서군으로 이제 편을 들지 않았던 이제 되게 이제 아주 적은 이제 고바야카와라고 하는 군이 15,000명이 도쿠가와의 동군의 편에 들어서 전투가 단변에 종결됐다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거죠. 그 세키가와라 전투 벌어지는 동안에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히데요리 편에 쓴 이시다 미스나리는 그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여러 다이묘들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협상하기가 바빴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투를 벌린 게 아니라 뒤에서 시장 상인들처럼 흥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거죠. 세키가와라 전투에 참여한 다이묘들 중에 절반 이상은 동군과 서군에 모두 참여하겠다라며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어느 한쪽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고바야카와라고 하는 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도쿠가와 편에 서서 그렇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겼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양다리 걸치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면 그쪽에 붙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보통의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희한한 게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쪽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경쟁자보다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경쟁자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61세에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4세까지 살아서 일본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는 좀 자기가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조급한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격렬하게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다?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강태공이라고 하는 네가 낚싯바늘 없는 낚시를 하면서 때가 오길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강태공은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겨우 주군을 만나고 자신의 뜻을 펼쳤습니다. 정말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승률이 높아지는 때를 기다려서 싸울 수 있는 이게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내보이는 네가 정말로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74세로 죽었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살았다라고 하면 이시다 미스나리는 56세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23살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시다 미스나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도요토미의 세력을 모아서 도쿠가와의 후손들을 내쫓고 일본을 차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가장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적을 제거하거나 적이 죽어서 사라지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적을 제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이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동군, 이시다 미스나리가 서군이었는데 만약에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에야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시다 미스나리가 절치부심하면서 와신상담하고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쳤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수를 누리고 사망한 날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시다 미스나리나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게 일본을 집어삼켰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당시의 중심지였던 교토 부근 영지를 모두 반납하고 미개 측지였던 도쿄를 이주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라고 하는 부하들을 전부 다 설득해서 도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 목숨만 남아있다면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61세에 죽고 난 이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일본을 차지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적이 파놓은 그 같은 불리한 지형을 가진 지역으로 제발로 들어갔다라는 건 불리한 위치에서라도 전투를 개시하고 승패를 가르지 않고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대단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때가 오는 걸 기다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유리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